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심각한 익산 중앙상가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비가 적게 내렸지만 피해는 훨씬 크다며 원인을 밝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익산시는 오수바지에 토사가 쌓여 빗물 흐름이 막혀 침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농림식품부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나섭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 연구산업단지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오는 9일까지 공모를 마감해 이달 말이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8대 후반기 1년을 맞은 군산시의회는 의원 발의가 25%가 넘게 늘고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인데다 일부 의원의 일탈과 의원 간 대립과 갈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로 익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심각한데요. 특히 중앙시장 주변 상가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비가 적게 내렸지만 피해는 훨씬 크다며 원인을 밝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중앙시장 주변 상가 골목. 곳곳에서 어젯밤 사이 내린 빗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게에는 빗물이 넘쳐 들어온 흔적이 눈에 띄고 상인들은 팔아야 할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옷이 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찹찹해요.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하고 지금 아침에 딱 여는 순간부터 지금 너무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녁부터 쏟아진 비는 어젯밤 10시쯤엔 성인 남성의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익산시에 신고를 했지만 한참 뒤에 도착했다고 하소연합니다. 8시 40분, 50분 되니까 갑자기 발목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물이 차서 바로 익산시청에 전화를 했지. 여기 메모를 가서 점검을 해달라. 점검만 해주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점검해달라는데 안 나와. 순차적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10시 40분 되니까 그때 오시더라고. 오랫동안 장사를 했지만 이토록 큰 물난리는 처음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 단순히 비가 많이 온 것이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비가 이보다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침수가 되지 않았어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이쪽 뒤쪽이 지금 전통시장 바로 옆길인데 여기로 물이 많이 모였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었다는. 익산시는 오수바지에 흙이 쌓여 빗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오늘 싹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좀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맨홀 옆에 우수바지 이런 데가 다 흙산물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것들 이제 떠내려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가는 구멍으로 개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아버리니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익산 중앙시장 침수 피해.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주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익산 왕궁에서 축대가 붕괴됐습니다. 익산 왕궁 용남마을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가 밑에 있던 창고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축대 붕괴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떨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주민들이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맛비로 인해 익산과 군산에서 3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익산 지역은 창인동 오피스텔과 도심 지하주차장, 상가 등 19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은 도로 13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맛비가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추가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마다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장맛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익산 105.8mm, 전주 94mm,
군산 86mm 등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비구름대가 강해지면서 장맛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군산과 익산이 50에서 100mm, 정읍과 남원 등은 최대 200mm의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오는 9일까지 진행하는 입지 공모에 익산시가 뛰어들기로 했는데요. 공모 결과는 이달 말이면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함열 농군단지입니다. 28,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이곳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까지 입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오는 2024년까지 231억 원이 투입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연구 실험시설, 운영 지원시설 등이 만들어집니다.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린바이오 쪽이니까 농업 관련 기관을 저희가 또 유치하는 결과가 있고요. 30개 기업 정도를 거기서 보유할 예정이에요. 그린바이오 산업은 정부가 신산업으로 정한 미래형 농산명을 말합니다.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 곤충 등 기타 생명수재까지 연관 분야가 많습니다. 오늘 2030년이면 국내 시장 규모가 1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모에는 강원도 평창과 경북 포항 등 전국에서 4곳 정도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한다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농업실용화재단,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등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개 이상의 그린바이오 전문업체를 육성하면서 익산의 그린바이오 업체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용화재단,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인수전염 공통전염병 연구소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그린바이오 산업, 익산이 핵심 시설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익산 증설 투자로 300명이 넘는 고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두산 퓨얼셀이 1,100억 원을 들여 익산 공장 증설에 나서기로 하면서 고용 효과는 337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 일진 머티리얼즈와 LG화학도 신산업 소재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 3기면 3개 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6억 원이 투입된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3기면 일대까지 4km의 도시가스 공급망이 구축되면서 9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지난해 9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6,389명으로 전달에 비해 44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은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단 가동업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동안 30여 개 업체가 늘었고 생산액은 1,0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군산시가 산업부의 지역에너지 계획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역에너지 계획 조사에 2,500만 원,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추진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현황 등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를 조사합니다. 또 에너지원별 발전자원 사업 타당성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이 기획행정국장으로,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이 건설국장으로,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이 보건소장으로 승진됐습니다. 또 류스키 기술보급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강태순 기획행정국장은 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익산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지역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면서 경선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후반기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대와 비교하면 의원 발의가 25% 넘게 늘고 또 특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의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인 데다 일부 의원의 일탈, 그리고 의원 간 대립과 갈등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을 맞은 제8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시의원 3, 4명이 팀을 이뤄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군산시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군산목 찾기에 앞장섰습니다. 8년 만에 개통된 군장산단 인이철도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민원 84건을 해결하겠다고 특위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조례발의에서도 의원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앞장서서 이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안 등 5분 발언, 시정 질문 등 압도적으로 예년에 비례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을 시켰고요. 제8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1년 동안 발의된 전체 조례는 200건. 이 가운데 의원 발의는 전체의 24%인 49건으로 제7대와 비교하면 25%가량 늘었습니다. 5분 발언은 같은 기간 49건에서 67건으로 증가하고 한 건도 없던 시정 질문은 5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A씨의원과 전직 시민단체 대표의 쌍방 폭행 사건이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기 출석률이 절반 수준인데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이나 7개월 넘게 병가로 활동을 중단한 의장의 빈자리는 시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의회 활동의 기본인 공적 회의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민주당 독점으로 원구성되면서 소수정파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견제와 감시 역할보다는 일부 의원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그게 올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혀 견제라는 것도 없고 균형이라는 것도 없고요. 이 같은 상황은 의원들이 지역 현안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3석 가운데 19석을 민주당에 몰아줬지만 구도심도 역동성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상황. 군산시의회는 남은 1년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물음표로 남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6명입니다. 지역 발생 690명, 해외 유입 56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6만 1,541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2,032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에서 5명, 남원에서 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97명입니다. 현재 익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57명, 군산은 46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9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령한 신천지 집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신천지 시설 90여 곳에 대해 내린 집회와 집합 금지 명령을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인들이 적극 협조했고 다른 종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오는 14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식품위생업소 4,983곳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9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비롯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일일 점검 대장 작성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미군 전투기 연료 탱크가 군산 새만금 안쪽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비행 훈련 중이던 F-16 전투기에서 연료 탱크 2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장소는 새만금 내측 바다입니다. 미 공군은 훈련 중에 전투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 탱크가 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시험 문제 예시론에 무리를 일으킨 군산 A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시험 출제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학교와 시험 문제를 낸 교사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A고등학교 2학년 학생 68명은 논란이 된 문제를 대체하는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전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조정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주를 포함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시간대에 정읍지역 주차장을 돌며 문이 열린 차량에 보관돼 있던 현금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A군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피해 신고 2시간 30여 분 만에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충북에 거주하는 10대들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수협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수산물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수협과 함께 수산물 공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보관 온도와 설치류 등의 유입 방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수산물 식중독 우려도 커지는 만큼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주입니다. 전라북도가 금강과 섬진강 등에 적용하는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을 보면 4단계 목표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2에서 12.5%까지로 강화됩니다. 또 총위는 3.2에서 25.6%까지입니다. 전라북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97곳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8곳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선시구는 연도별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삭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030년까지 목표 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도시개발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작업하던 도중 부상을 당한 선원이 잇따라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0분쯤 군산항 앞바다 묘박지서 작업 중이던 울산 선적 94톤급 예인선 선원 A씨가 로프의 얼굴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A씨는 얼굴 부위에 출혈은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에는 어청도 남서쪽 3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태안선적 48톤급 통발어선 선원 B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조됐습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은 16명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예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56개 객실에 대해 추첨한 결과 3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예약 방식은 일반 예약과 주말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은 평균 200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 시민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가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 공원 주민 참여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임기가 끝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교통섬에 여름꽃 25만 본을 심으며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탐리즈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1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 세트는 군산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중 폭염 위기에 노출돼 있는 20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